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인수분해 단원의 유형별 문제풀이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림차순 문제는 선생님이 좀 뺐어요. 그거는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는 내림차순 관련된 문제가 좀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수분해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네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보면 지금 이 16이 2의 4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한 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요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얘 a제곱 플러스 4까지 요렇게 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나요? 네, 얘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얘가 세제곱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27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이고 64 같은 경우는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3a의 세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 요거를 지금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제곱 공식을 사용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공식 무조건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3a 플러스 4 올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9a 제곱이 오죠.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올 거고 2개 곱해서 12a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요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맞네요.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체킹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할 것도 없죠. 보자마자 얘는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 바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로 보이는 공식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이 공식인가 하고 봤더니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를 발휘해야 하는데, 자, 얘를 보고 요렇게 먼저 묶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묶이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다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차 공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거 빼기, 이게 앞에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요렇게 해서 지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랑 그렇죠. 일치하니까 얘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요거 두 개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생소한 공식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4제곱 공식으로 하나 배웠었어요. 자, 얘는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야 되냐면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걸로 배웠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얘는 우리가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얘를 이용하는 바로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 얘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얘는 x 4승에 자, 그 다음에 자 8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3의 4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뒤에 거가 우리가 얘를 전체적으로 3y의 4승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y의 4승으로 이렇게 써본다면 요 안에 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아이고.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쵸? A가 X가 되는 거고 B는 3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 되니까 3XY 그 다음에 3I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9Y제곱 요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9Y제곱 요렇게 들어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죠. 바르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새로 나오는 공식까지 암기하고 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어보면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다시 말하면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우변의 형태를 보면 지금 다 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라 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시켜서 곱으로 묶어가지고 맞추라는 소리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3, x3으로 라인이 조금 같게끔 정리가 되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x제곱이 묶이면서 x 플러스 3이 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묶여서 x 플러스 3이 오죠. 그러면 두 개에서 공통인수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x 플러스 3을 한번 묶어주면 얘는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인수분해를 원래는 더 해주긴 해야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게 요렇게 지금 맞춰졌죠.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바로 p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px라는 식이 x 플러스 3이라는 걸 찾아냈으니 다 끝났죠? p1은 x에 1을 넣어줘서 얼마더라? 4다라고 해서 답은 4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를 딱 봤더니 총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모든 항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을 수는 없는데 지금 공통 부분으로 볼 수는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얘가 공통 부분으로 우리가 a라고 치환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2차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인수분해가 쉬워졌죠. 그럼 해볼까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원래 이제 a는 우리가 편의상 해준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a 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꼴로 우리가 맞춘 거예요. 그럼 이제 답만 해주면 되는데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수 부분을 숫자끼리 더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쵸? 2하고 3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 답은 5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는 너무나 쉽죠, 여러분? 자, 2번 문제도 여러분 치환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방금 전 문제처럼 바로 딱 공통 부분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이 두 개를 우리가 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하면서 얘하고 얘하고 공통부분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번에는 a로 치환을 해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라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2차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3, a 플러스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a 대신에 원래의 식 x제곱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답을 이제 구해보면 되는데 지금 A, B, C를 더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 3이라고 놓는다면 C는 5가 될 거고, 물론 요거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죠. 그치만 상관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3개를 더할 거기 때문에 답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얘네 다 더해서 1이더라 라고 이렇게 또 쉽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 문제도 치환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우리가 개념 강의 때 배웠었어요, 여러분. 지금 딱 공통 부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1차식 4개가 요렇게 곱으로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죠. 상수 부분에 숫자끼리의 합이 같은 걸로 묶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묶여야 숫자의 합이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요렇게 묶여야 되겠죠. 왜냐면 2하고 5를 더하면 7, 3하고 4를 더하면 7 이렇게 같아지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니까 합이 같은 거를 묶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가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생길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 혹시나 합이 같은 게 안 묶이면은요, 요럴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합이 같은 게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이 같은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합이 같은 게 안 나오면 곱이 같은 걸로 우리가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지금 합이 같게끔 나왔으니까 요렇게 해주고 뒤에 K를 붙여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공통 부분이 보이죠? x제곱 플러스 7x.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a로 치환을 시켜보면 얘는 a 플러스 10, a 플러스 12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얘를 전개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무슨 제곱식의 꼴로?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결국엔 이거죠. 우리가 여긴 반드시 A가 들어올 거고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2A, B 요렇게 곱해서 22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1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얘를 풀어주면 이 상수 부분은 얼마가 될 거기 때문에 121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121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K는 얼마더라? 1이더라 라고 이렇게 쉽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보기차식에 관련된 인수분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기차식이라는 건 뭐였죠? 말 그대로 2차식이 중복되어 있는 결국엔 4차식이긴 4차식인데 짝수 차수만 있는 우리가 식을 요런 거 같은 경우를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보기차식을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렇죠.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뭐를 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합차공식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보기차식에 관련된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하래요. 딱 보면 보기차식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했지 라고 해서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분해가 되는지를 보라고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라고요. 자, 아주 감사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의 목적이 끝났으니 원래대로 그렇죠. 이 x제곱 t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인수분해는 무조건 끝까지 보라 그랬어요.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예쁘게 한 번에 정리를 해준다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2가 될 거고 B는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그렇죠. 5다라고 요렇게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보기차식의 문제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걸 또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볼게요. 일단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하자면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일단 요건 공통입니다.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해가 되면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될 때였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선생님 계속 반복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공식을 우리가 만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봅시다. 지금 4차식인데 짝수차수밖에 없으니까 보기차식.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했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 요렇게 이제 2차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나? 라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짜증나 인수분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절망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무슨 공식?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 완전제곱식은 요렇게 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제곱식 중에 t제곱 플러스 16이 나오는 건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었죠. 자, t 플러스 4의 제곱이거나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거나 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공식이 되는 걸? 합차 공식이 되는 걸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를 전개하면 당연히 t제곱 16은 맞춰질 거고 가운데만 지금 봐주면 되는데 얘는 8t가 돼요. 가운데가. 자, 그러면 원래식 7t로 돌아가려면 얘는 마이너스 t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 8t가 되기 때문에 7t로 돌아가려면 15t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합차 공식 같은 경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뭐는 안 돼요? 당연히 두 번째는 안 되고 첫 번째 걸 가지고 와야 되겠죠. 왜냐면 제곱 마이너스 t도 사실 x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를 다시 봐주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나오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요렇게 정리가 될 건데 우리가 얘는 좀 정리되는 형태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2차식이기 때문에 안에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면 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그렇죠, 얼마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는 4가 될 거기 때문에 답은 아이고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이네요. 그래서 답은 요렇게 1번이 답이 되겠더라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 설명을 안 했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상반반정식 형태라고 해서 요런 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상반 방정식, 요 형태거든요. 물론 는 0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방정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개수가 대칭인 걸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개수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렇게 일치하면서 우리가 대칭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개수가 대칭일 때 상반 방정식이라 하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개수가 대칭일 때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모기차식처럼. 자, 문제가 아니고 하는 방법을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써드릴게요. 첫 번째, x제곱으로 묶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대칭인 상반 방정식의 형태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일단 x제곱으로 묶으라고 했구나 라고 해서 x제곱으로 묶어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첫 번째 x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자, 요렇게 나와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둘 중에 하나의 꼴을 이용할 건데 보시면 여러분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지금 정리를 한다면 얘는 지금 x제곱이니까 일단 x제곱끼리 먼저 라인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요렇게 묶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더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보여요,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 보이죠? 그럼 요거는 얘를 이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얘도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는 요렇게 해서 얘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요거에다가 우리 아까 요 마이너스 2 있었죠? 요 바꿔주면서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물론 바로 해도 되지만 지금은 보기 힘드니까 얘를 한번 a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안에 거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x 플러스 x분의 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제곱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게 요렇게 풀어볼게요. 결국에 얘는 요런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제 요 x제곱이 보통 이렇게 분모에 x를 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x제곱을 이제 처리를 할 건데 그럼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 요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 x 하나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여러분 미안해요. 일로 올게요.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x 하나 들어가서 x를 곱해주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결국에는 얘는 그쵸.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인수는, 그러니까 인수를 찾으라고 한 건 결국에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시킨 다음에 인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결국에 답이 중요한 것보다는 요렇게 개수가 대칭, 이 말 안 해도 돼요. 개수가 대칭이 요러한 식을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을 봤을 때 딱히 뭐 공통인수도 뭐 두 개 묶이는 것도 딱히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3차식이에요. 자, 우리가 3차, 4차 같은 경우는 차수가 높은 고차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딱히 뭐가 묶을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고차방정식일 때는 조립제법 방식을 써주는 게 그냥 가장 간단하고 깔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 방법은 뭐였죠? 그렇죠.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뭐가 되느냐? 0이 되느냐라는 그 x의 값을 찾아주는 게 여기서의 관건이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라인을 보니까 그쵸? x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실제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11 플러스 6으로 그쵸? 얘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케이, 확인, x 마이너스 1 넣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조립제법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1, 6, 그 다음에 11, 6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또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은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죠. 얘를 우리가 정리해주면 얘는 요런 식으로 요게 1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자 요렇게 끝났는데 지금 요 2차식이 보면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되는 게 보이니까 얘는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해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고 끝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A, B, C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끼리 더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1, 2, 3을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더라? 그렇죠. 6이 되겠네요. 요렇게 조립제법은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요것만 찾아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조립제법에 관련된 인수분해인데 요번에는 선생님이 아까와는 다르게 4차, 조금 더 차수가 높은 걸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사실 얘도 똑같이 이제 조립제법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마운 게 여기서 지금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조립제법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그 찾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요거 하나 줬다고요. 아, 얘가 지금 인수로 있었다는 건 x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 x의 값을 주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조립제법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4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몇 차예요, 여러분? 3차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2차가 아니고 3차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조립제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굳이 뭐 따로 또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연장해서 가면 되는데 무엇을 넣었을 때 또 0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보면은 1은 안 돼요. 마이너스 1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6인 6의 약수의 라인 중에서 2를 이제 넣어볼게요, 여러분. 2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8에다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 플러스 10,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x의 값 찾았습니다. 얼마? 2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로 또 연장해서 가주면 돼요. 자, 그럼 1, 그 다음 2 해서 들어오고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가 바로 요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예쁘게 쓴다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답만 우리가 맞춰서 써주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 C는 3이니까 자 얘를 다 더하래요. 그럼 얼마? 그렇죠.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인수분해였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1차식 fx래요. 자, 요런 말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요런 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보기 쉽게 선생님이 가로로 이렇게 좀 맞춰서 써볼게요. 얘가 지금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얘가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봤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공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게 공통으로 x 플러스 1이 묶였다는 건 이 fx라는 식도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1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꼴로서 그냥 앞에 개수만 있을 거기 때문에 개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k 요렇게 붙여서 우리가 fx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를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얘가 이 옆에 얘라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에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너무 쉽습니다. 지금 얘가 아이고 왜 안 바뀝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지금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라는 거? 그렇죠.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중3 때 배웠을 건데 완전 제곱식 요 상수 만드는 거 여기에 반띵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요거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해서 제곱일 때 지금 요거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건 여기가 몇 분의 몇이라는 소리예요?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가도 돼요. 그럼 결국에 여기가 몇 분의 몇이 될 테니 4분의 1이 될 테니 1-k가 4분의 1이니까 k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 fx라는 식이 4분의 3 x 플러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f7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7만 넣어줘서 4분의 3 곱하기 8이 되니까 얼마? 약분해서 6으로써 이렇게 계산이 들어올 수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예요. 조금만 힘내시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결국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수의 이제 값을 구하는 건데 자, 볼게요, 여러분. 얘를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2016을 언제 3번 곱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낼 건데 요거 이제 숫자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치환을 해보세요. 공통으로 반복이 되는 숫자를 좀 보기 쉽게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2016을 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써보면 분자는 이렇게 올라올 거고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뭐가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올라야죠. 어떠한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식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세요?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1로 계산이 되고 우리가 x에 2016만 넣어서 2017이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수액값을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식이 많이 나와요.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식 또 한번 강조합니다. 꼭 외우셔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요거까지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내림차순 문제로 또 한번 만납시다, 여러분.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